국민의힘이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당내에 좀 간판 스타 같은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에 이어서 서해 피격 사건 의혹 관련해서 서욱 전 장관 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하면서 여야의 대치도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여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양금희 국민의힘 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김용 부원장 구속에 이어서 오늘 첫 조사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핵심이 작년 4월에서 8월 정도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사회에 걸쳐서 8억 정도로 수사한 혐의다. 법원이 이제 구속 결정을 내렸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의 입장은 한마디로 사필 규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김용 부원장이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압수수색을 들어갔을 때 민주당이 국감도 내팽개치고 전원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6탄전으로 이재명 방탄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주철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치웠지라고 증거 인멸을 대놓고 자백하기도 했고요. 그대 야당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민주당이 공무집행 방해다. 네. 결국은 돈 자체가 그 흐름이 이 대표한테 갔거나 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국민의힘 입장인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현재 지금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김용, 유동규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와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 끝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무엇을 했는 것인가가 검찰 조사를 통해 가지고요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검찰에서는 이 대표까지 갔거나 받았거나 이런 증거들은 확보했다고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 통해서 어떤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네.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인들 다시 말하면 범죄 혐의자들의 그 일관된 진술이 있고요. 그와 관련되어지고 있는 어떤 증거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 진술들을 따라가게 되면 그 끝이 어딘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 의심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조작이다, 조작 정권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특히 김우겸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을 내 실체적 진실을 조작하고 있다, 왜곡하고 있다. 좀 검찰을 통해서 위기에 빠진 정권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많은 주변의 증거들이 있다고 저희들은 의심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사법 위기에 빠져 있는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 저는 전체가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민생도 내팽개치고 결국은 정쟁의 수렁 속으로 모든 정치적 상황을 끌고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네. 이재명 대표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민주당에서 저렇게 예민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소롭고 애처로울 정도로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저는 의심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용 부원장 지금 구속이 됐기 때문에 유동규 본부장 또 입도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유동규 회유한 거 아니냐. 그래서 네. 형량 낮추기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풀리박인이라고 하죠. 그런 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이쯤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을 저는 돌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회유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본인에게 회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체포될 당시에 통화한 사람이 김용과 그다음에 정진상 두 사람인데 휴대폰을 버려라.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해라.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회유를 했고 네. 더군다나
변호사를 아마 이렇게 대주고 그 변호사를 통해서 유동규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진술을 하는지를 감시했다고 아마 유동규는 느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검찰 쪽에서 회유를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재명 측에서 많은 회유와 협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하고 다르게 지금 1년 이제 넘게 후속된 이후 지났는데 180도 달라진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유동규가 처음에는 본인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본인이 꼬리 자르기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섭섭함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한국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서운함 때문에 이제 입장이 좀 바뀌었을 것이다. 네. 자, 이 김용 부원장 구속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폭로를 하니까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특검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 특검의 어떤 제안에 대한 입장, 국민의힘 입장 어떻습니까? 조영 원내대표께서 네.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2번에 걸쳐서 밝히셨고요. 저희들도 여러 번 밝혔는데 사실은 작년에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우리 당에서 거의 40여 차례에 걸쳐서 민주당에게 죄송합니다. 네. 민주당에게 특검을 하자고 요구를 했고요. 네. 근데 그거를 철저하게 묵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그때 했던 얘기를 저희가 돌려드리고 싶은데요. 돌려주신다고요? 예. 다시 말하면 특검을 주장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특검을 하자는 것은 시간 끌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 말씀을 돌려드리고 싶네요. 네. 시간 끌기 하기 위해서 특검 주장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다. 네네. 어쨌든 간에 특검 제안이 있었는데 조정식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25일까지 대통령한테 특검에 대한 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뭐 단독 처리까지 아마 민주당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이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은 어떻게 있습니까? 저희는 전혀 전혀 여지가 없습니까? 없고요. 네. 지금 현재 검찰이 7월에 수사팀이 교체되고 난 이후에 제대로 된 수사를 그리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수용하게 되면 오히려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이 협조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국회는 민생을 챙겨야 되고 그리고 지금 11월부터는 예산국회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국가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국회로서의 책무를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 예산 연설도 그렇고 보이콧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더 좀 전국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예, 뭐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국회법 48조에 보면은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회의 책무로 아예 이렇게 조문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네. 대통령 시정연설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과 이재명이 지금 겁박하다는 얘기고 저는 오히려 그 유동규가 했던 말 중에 안달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안달하고 있다요? 예, 이재명 측이나 민주당 측에서 그런 표현을 썼던데 아마 그런 표현의 어떤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계속 전개가 된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얘기를 다시 꺼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수사는 200차례 이상인데 김건희 여사 수사는 0차례도 압수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지극히 왜곡된 표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짜 뉴스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짜 뉴스요? 예,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30회, 코바나 콘텐츠 사건에 대해서는 38회에 걸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법원에서 영장을 신청을
이렇게 기각시킨 사례조차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사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서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그 영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김혜경 법인 카드 사용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수사하기 위해서 식당이 아마 120여 개가 좀 넘는 식당을 카드를 사용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식당을 압수수색했던 거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한 개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한 개의 어떤 압수수색이라고 저희는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건 지극히 왜곡된 표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민주당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소환 조사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기 전에 네. 그 전에 문재인 정권에서 그만큼 많은 수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어서 기소를 못한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려고 하면 그때 그 당시에 수사를 책임졌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왜 이것이 안 됐느냐부터 먼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와 함께 서해 피살 사건 관련해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구속이 됐는데요. 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뭐 도주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과연 있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박지원 전 원장입니다. 전 국정원장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피의자인 거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다룬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들여다보면은 저희 우리나라 국민이 서해상에서 표류를 하고 있었고, 그 국민을 구하지 못한 채 북에 의해서 사살당하고 시신이 훼손이 되고, 그 이후에 월북몰이라고 하는 명예살인까지 일어난 것에 대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사실은 문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 두 수사 네. 결국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하고 있다, 이런 관측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향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네. 우선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서해 공무원이 피살되고 난 이후에 청와대에서 안보 회의가 열리고, 그 이후에 밈스가 밈스 데이터를 갖다가 삭제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김홍희 경찰청장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월북몰이로 발표를 하고, 네. 이 과정이 왜 일어났느냐를 따져보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 점을 봐야 되는 거지, 누구를 향해서 수사의 끝이 가고 있다, 그것은 어떤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갖도록 보도하기 위한 저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전반적인 평가를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에 국정감사는 사실 이재명 방탄 국감이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 정점에 지난번에 민주당 당사 앞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국감을 중지하고 다 모여서 압수수색을 방해했던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감은 이재명 방탄 국감이었다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번 국감 정책은 없고 정쟁만 있었다, 이런 우려도 많은데 비슷하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산중이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많은 좋은 정책들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정책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네. 그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해서 오늘도 국감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출석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어떤 점에 또 방점을 두고 또 질문을 또 감사를 합니까? 화재 사건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 배경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데이터 백업 시스템에 대한 부실함, 이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재발 방지책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위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감 이제 마치면 본격적인 예산 국회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전국이 지금 급냉한 그런 상황인데 이 국정 운영 청사진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면 그럼요. 민주당 네. 협조가 절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주당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제 예. 논평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방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민주당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요. 이재명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해달라고 제가 논평에도 썼는데 그런 결심을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이제 헤어지고 예산 국회 제대로 좀 해달라 그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 끝으로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총선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인은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일단 예. 선을 그었는데요. 아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업무 추진력이라든지 당당함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 또 특히 중도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내에 좀 간판 스타 같은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미지 부각 그런 게 뭐 저희 국민의힘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또 반대로 한동훈 장관에게만 그러한 어떤 이 관심이 전 국민적 관심이 몰린다고 하면 사실은 대통령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저희 국민의힘 자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